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같지 않다. 잇몸이 보내는 이상식.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7월의 마지막 토요일 8시 뉴스는 폭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향충원은 한낮 기온이 최고 39.1도, 경기 가평과 안성은 39.3도까지 치솟으면서 이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먼저 무더위 속 서울 도심의 모습을 김보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후 2시 열화상 카메라로 서울 광화문 광장을 촬영해봤습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동상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걸어다니는 시민들도 모두 붉게 변했습니다. 행인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양산을 쓰고 휴대용 선풍기로 열기를 식혀보지만 흐르는 땀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이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얼음 주머니를 머리에 얹고 있습니다. 저희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짜 솔직히 너무 더워요. 지금 열심히 얼음에서 머리 얹어놓고 하고 있는데 40분 있었는데 아이들은 도심에 마련된 간이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식혀보려고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금세 더워진다고 말합니다. 슬리퍼 벗고 잠깐 있었는데 발이 벌써 막 까맣게 탔더라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작년보다도 뜨거워진다. 오후 3시 이곳 서울 광화문의 기온은 3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바깥에 있어 보니 제 정수리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야외 주차장에 종일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부분의 온도는 5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동풍이 불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공식 관측소에서 측정된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7.1도, 역대 7월 기록인 38.4도를 넘어설 거란 당초 예상엔 못 미친 겁니다. 비공식이지만 경기 안성은 39.3도, 서울 향충원은 최고 39.1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또 강원 정선은 37.4도, 전북 정읍은 37.1도, 경북 구미는 35.5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SBS 김보미입니다. 폭염이 위험 수위까지 다다르면서 온열 질환자 수도 빠르게 늘어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축들도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2달 만에 100만 마리 넘게 폐사했습니다. 지난해 10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경북 영천의 한 복숭아 농가. 내리쬐는 떼양볕에 잠시만 서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무더운 날씨지만 빨갛게 익은 복숭아를 제때 수확하느라 분주하기만 합니다. 목욕탕에 가면 뭐 찜질방 같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천홍 복숭아 이거를 따야 되지. 또 이거 비가 오고 이러면은 병이 많이 옵니다. 감나무 밭에선 제초 작업이 한창입니다. 긴 호스를 들고 밭고랑을 돌아다니며 온몸은 금세 땀으로 젖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12시까지 일해요. 오후에 집에 가야죠. 일하면 더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포항의 한 야산에서 그제 제초 작업을 하던 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새벽 6시부터 풀을 베는 작업하다 쓰러졌고 발견 당시 체온이 39도가 넘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전국 온열 질환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가축 폐사도 급속히 늘면서 지난 2달간 지난해의 10배가 넘는 100만여 마리가 폐사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한 정부는 가축 폐사를 줄이기 위해 급수와 햇빛 가림막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당국은 폭염 속 야외 작업을 할 때는 자주 쉬면서 물을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서대문구 부가연동에서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인근 주민 450세대가 단수돼 불편을 겪었습니다. 급수차와 생수를 긴급 투입한 서대문구는 밤 9시까지 복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전국이 폭염 경보로 펄펄 끓고 있지만 오늘은 수도권 지역의 더위가 특히 심했습니다. 이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 상공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폭염의 기세 쉽사리 꺾일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의 날씨 전망을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최고 기온의 변화를 일별로 기록해본 영상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됐던 지역들이 서서히 붉은색으로 바뀌더니 지난 목요일 이후엔 전체가 붉게 뒤덮입니다. 오늘 강원도 대관령과 제주 고산에선 7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따뜻한 공기덩어리가 우리나라를 겹겹이 덮어 더위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북상하던 2개의 태풍이 소멸한 뒤 남은 비구름들이 합쳐지면서 거대한 저기압이 일었고 이 저기압과 고기압의 회전 방향을 따라 남동풍이 유입돼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을 극대화했습니다. 실제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남, 경남 지역에선 최고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무른 곳도 나왔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극한 더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7도, 광주 36도 등 전국적으로 32도에서 3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여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주도엔 태풍이 남긴 저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수증기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5에서 최대 3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SBS 이희미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해수욕장엔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녹아내릴 듯한 더위를 피해 나온 인파로 계곡과 물놀이장도 붐볐는데요. 폭염 속 피서지 표정은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맑은 계곡에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물속으로 온몸을 담가 헤엄치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날리기도 합니다. 튜브에 올라 물 위에 누워있으면 신선이 된 기분입니다. 집에서도 많이 더웠는데 오니까 이제 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시원하고 행복합니다. 계곡 옆 캠핑장은 도시를 탈출해온 야영객들로 가득합니다. 나무 그늘에서 자연을 느끼며 식사도 하고 물놀이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물고기 같은 것도 아이들이 이제 크는데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해서 실내 수영장보다는 자연에 있는 게 훨씬 더 애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도심 한복판에 차려진 물놀이장도 아침부터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화로송을 지르며 물 미끄럼틀을 빠르게 내려오고 물을 뿌리고 물총을 쏘며 한바탕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어른 아이 모두가 신이 납니다. 여기서 물총놀이 하고 노니까 시원해서 여기서 살고 싶고 여기 미끄럼틀을 타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드넓은 백사장에 빼곡히 파라솔이 들어섰고 옥빛 바다에는 피서객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일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과 소중한 여름 추억을 만듭니다. 햇볕이 따갑고 무더위가 기승일수록 바닷물과 바닷바람은 더욱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본격 휴가철을 맞아 경포 10만 명을 비롯해 강원 동해안 83개 해수욕장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38만 명이 몰리는 등 피서 열기도 절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로 예정됐던 한미 간 2+2 통상협의는 무산됐지만 다음 주 워싱턴에서 한미 재무, 외무장관이 각각 만나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틀째 계속된 한미 산업장관끼리의 협상을 두고는 대통령실은
미국이 조선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강청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8월 1일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다음 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일과 29일 스웨덴에서 중국과 무역회담을 할 예정인데 우리 측과 회담은 그 이후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질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5일 예정됐던 양국 경제통상소장 간 쿠프로스 협의가 무산된 뒤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하루 이틀 앞두고 막판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어제 통상대책회의를 연 대통령실은 주말인 오늘도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통상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해 러트닙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닙 장관과 이틀째 협상을 벌였는데 워싱턴 미 상무부 청사에서 시작된 회담은 뉴욕에 있는 러트닙 장관 자택으로 장소를 옮겨 현지 시간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협상을 통해 특히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면서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조선사의 미 군함 유지 보수 정비와 선박 공동 건조 등 한미 조선업 협력이 관세 협상의 우선순위 카드로 부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이렇게 막바지 단계에 이른 통상협상을 놓고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조건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안에 협상을 거의 다 끝낼 거라면서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장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별 관세 협상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소고기 시장을 개방한 호주를 다시 언급하며 다른 나라들을 압박했습니다. Australia was great. They opened up beef yet. I think Canada could be one where they'll just pay tariffs. Not really a negotiation. 중국에 대해선 협상의 틀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한국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 다음 달 1일 안에 대부분 협상을 끝낼 거라며 관세 부과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백악관은 한국과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도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생산적이라는 표현으로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느냐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조정 여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Not a lot, because if I do it for one, I have to do it for all. So on that, steel and aluminum, not a lot.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스코틀랜드로 트럼프를 찾아가 관세談判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EU는 30% 상호 관세를 일본처럼 15% 선으로 낮추려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합의 가능성이 50%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특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2022년 나토 정상회담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시중가 6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인데 김 여사 측은 직접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목걸이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조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 정상회담 당시 김건희 여사는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국왕 행사에서 착용한 건 2천만 원대로 알려진 미키모토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이후 이런 고가의 장신구들이 재산신고 목록에 들어있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 이상 귀금속은 재산신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특검팀이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찾아내 압수한 반클리프 앞의 목걸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SBS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여사가 해당 모조품을 본인이 직접 구입했고 500만 원도 안 돼서 재산신고에 넣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목걸이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목걸이가 왜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 있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에 대가성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준 컴투스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랑 기존의 아이돌 사이신가요? 그 전시회 후원을 어떻게 하시다가 하시게 된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팀은 송 의장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불기소 처분받는 대가로 김 여사 회사에 후원금을 제공한 건 아닌지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함성득 경기대 교수를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4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함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인천 총기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이 특공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신고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사건 현장에 진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피해자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총에 맞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1일 밤 9시 반쯤. 60대 남성 A씨가 30대 아들을 향해 직접 만든 총을 쏜 겁니다. 밤 9시 31분, 방으로 몸을 피한 며느리 B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총을 맞았다. 빨리 와달라. 구급차도 불러달라고 신고했습니다. 2분간 이어진 첫 통화를 마친 며느리는 한 번 더 경찰에 전화해 신음을 내며 쓰러져 있다. 빨리 와달라고 말했고 112는 경찰관이 지금 단지 안으로 들어간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지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아파트 이웃은 밤 9시 50분에 112에 전화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냐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아파트 문을 열고 사건 현장에 진입한 건 사건 발생 1시간 10분이 지난 밤 10시 43분. 섣부른 진입보다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기다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총을 쏜 A씨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집안에 있다고 판단해 특공대가 올 때까지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 1시간 50여 분 만인 밤 11시 18분쯤 A씨가 아파트를 빠져나간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초동대처가 미흡해 피해자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기원에서 70대 남성이 함께 있던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내기 바둑을 두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정다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기름동의 한 기원에서 어제 저녁 7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함께 있던 60대와 8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술 사갔어요. 한 5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놀던 사람이에요. 기원 문을 잠그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A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A씨 복부에서는 자해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됐으며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발단이 내기 바둑이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내기 바둑과는 관련이 없고 피의자 조사는 의식이 돌아온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6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어젯밤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한 냄새가 나가지고 남기 나오니까 몇 초 뒤에 갑자기 풍 소리와 같이 갑자기 순식간에 위로 불씨가 올라가는 거죠. 이 불로 한 50대 여성이 호흡곤란으로 이송됐고 상가에 있던 8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1층과 2층 외벽 실외기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제주 박씨해수욕장과 구자읍 앞바다에서 물에 빠진 관광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2명 모두 끝내 숨졌습니다. 또 인천 을왕리 선착장 인근에서도 고교생 한 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등 물놀이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가운데 상당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사태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눌러붙은 이 가래, 기관지를 절제해서 제거하지 않는 이상 절대 없앨 수 없는데요. 세계 구강학회 저희 취재진이 피해가 집중됐던 경남 산청 지역을 둘러봤더니 사방댐이 설치된 곳들은 산사태 피해를 비켜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방댐, 산사태 취약 지역인데도 없는 곳들이 더 많았습니다. 홍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난 경남 산청군 시천면. 이달 초 산 중턱에 설치한 2.5m 높이의 사방댐엔 부러진 나무와 흙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지난 산불 때 죽은 고사목으로 이번에 나흘간 7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흙과 함께 떠밀려 내려오다 사방댐에 막힌 겁니다. 사방댐이 있는 이곳에서 불과 200m 거리 하류에 마을이 있는데요. 사방댐이 토사를 막아주면서 마을 쪽으로 토사가 유출되는 걸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에 또 다른 사방댐이 있는 곳도 이번에 산사태 피해를 비켜갔습니다. 집중호우 때 산에서 떠밀려온 돌무더기와 흙이 사방댐 뒤편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사방댐이 없었다면은 저 흙들이 하류로 이동하면서 물과 함께 주변의 흙들을 같이 붙잡고 하류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방댐은 산이나 계곡 등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와 나무 등을 차단하는 산사태 예방시설로 산림청은 지난 봄 산청 산불 피해 지역에 사방댐 4개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올해 사방댐을 설치한 곳에선 산사태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번 폭우 때 산사태가 주택을 덮쳐 3명이 숨진 산청군 부리마을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이곳 부리마을을 덮치면서 마을 곳곳이 이렇게 흙과 나무로 엉망이 됐는데요. 토사를 막아줄 사방댐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산청군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모두 266곳. 산청군에 설치된 사방댐은 172개로 아직 없는 곳이 많습니다. 계곡이 작거나 흘러가는 물이 적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경훼손을 이유로 환경단체와 산림 소유주들은 무분별한 사방댐 건설에 반대하는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방댐은 적은 설치비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돌발 홍수, 극한호우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과거에 사방댐 규모에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과하게 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34,000곳에 달하지만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산림청은 올해 연말까지 사방댐 1,000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승연입니다. 일반 지도보다 수십 배 더 정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신기술 개발 경쟁이 뜨겁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들이 이런 기술 개발 경쟁에 나선 배경을 김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단순히 지도 위에 경로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공간 정보를 가져와 그 위에서 경로를 표시합니다. 사무실 한 곳을 목적지로 설정하자 흰색 화살표가 길을 안내하고 화면 속 약속까지 참고해 걷다 보니 빨간 가상 표지가 근처에 왔음을 알려줍니다. 사전에 구축한 고정밀 공간 정보 데이터와 내비게이션 기술을 결합한 겁니다. 50m 거리를 지도에 1cm로 나타내는 고정밀 지도에 증강현실 기술 등이 더해지면 이렇게 차원이 다른 서비스들이 가능합니다. GPS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실내에서도 내가 몇 층에 있는지 그리고 또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선 경사와 휘어진 정도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밀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카메라와 센서가 잡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의 공간 데이터를 정밀하게 제공하고 로봇이 현관 앞까지 물품을 배달할 수 있게 해주는 미래 스마트 시티 기술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습니다.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 산업 규모는 현재 342조 원에서 5년 뒤엔 2배 이상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현장에서 수집된 영상이나 사진 정보들을 AI 기반으로 해서 자동화 처리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정부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같은 기업들은 이전부터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대한 고정밀지도 데이터 구축 작업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국가의 어떤 전략 자산이다. 단순한 공간 정보를 넘어서는 그런 핵심 인프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정밀지도를 둘러싼 기술 주도권 경쟁은 미래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또 하나의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온 최초로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라스칼라의 예술 감독이 된 지휘자 정명훈이 이번엔 중국 오케스트라와 함께 유럽 무대로 향합니다. 이렇게 순수 예술 분야에선 한중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도 대중문화 영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베이징 권란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잔잔한 물결부터 고요한 땅의 기운까지 동양 철학의 오행을 서양 관현악으로 해석한 중국 작곡가 천치강의 작품이 지휘자 정명훈의 손길에 강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정명훈은 리허설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단원들을 이끌었습니다. 세계적인 라스칼라 극장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이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대국원 오케스트라와의 다음 달 유럽 투어를 앞두고 베이징 무대에 섰습니다. 단원들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感觉很激，他讲的音乐是非常的，就是非常细致，会就是告诉你要怎么去用什么技巧去演奏。 정명훈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이곳 국가대국원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하며 한중 클래식 음악 교류의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Made mostly up of Koreans, Japanese, and Chinese, how well they work together and how close they become as people, you will really understand what is the true power of this music. 지난해 소프라노 조순이도 8년 만에 중국 공연을 열었고 중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콩쿠르를 진행했습니다. 올 들어 한중 국립 사립미술관 교류전이 잇따라 열리는 등 중국과의 순수예술 분야 교류가 부쩍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화와 드라마, K-팝 공연 등 대중문화는 사드 배치로 촉발된 이른바 한한령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자국문화 산업 보호 기조가 견고한 만큼 과거와 같은 전면 개방보단 선별적 수입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네, 그야말로 팔팔 끓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지역의 폭염이 가장 심했는데요. 서울 현충원과 경기 안성의 기온이 39도를 넘기면서 바람 체온보다도 높았습니다. 또 대관령과 제주 부산은 7월 역대 가장 높은 기온까지 경신했습니다. 서울의 공식 관측소인 홍월동도 오늘 37도까지 오른 가운데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37도가 예상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35도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28도가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30도로 웃돌면서 밤에도 덥지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과 모레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폭염의 기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급 폭염이었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심상치 않더니 치킨 결국 다 오늘 서울 일부 지역 낮 기온이 남겼어? 39도를 엄마 먹어도 돼? 다 먹을 거. 아직 8월을 아니, 시작도 다 안 했는데 먹. 올여름 이쪽은 무탈하게 먹을 될지 먼저 오늘 첫 소식은 전국 도심을 삼킨 네. 뜨거운 열기를 전하겠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에휴. 오후 3시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빌딩들이 우리 애들하고 나 좁게 물들었습니다. 열화상 온도계로 측정해보니 건물 온도는 40도까지 올랐습니다. 무더위에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
저도까지 펼쳐들어 뜨거운 햇빛을 피해봅니다. 한 50번 채운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마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숨이 칵칵 막힙니다. 불볕더위에도 북적이는 광장시장. 유리로 된 지붕 온도는 50도에 육박합니다. 좌판에 깔린 생선 아래로 얼음은 쉽게 녹아내리고 100도가 넘는 불판 앞에서 전을 부치는 상인들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원하네요. 덥지. 장사가 안 돼요. 시민들은 휴대용 선풍기와 부채를 꺼내들었지만 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곳 시장을 1시간 넘게 돌아다녔더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고 체온은 38도가 넘어갑니다. 관광객들도 무더위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暑すぎてシャツびしょびしょです。 서울과 경기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사흘째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작과 경기 가평, 안성은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어섰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어제 하루에만 87명 발생해 누적 환자는 2,181명으로 늘었고 1명이 사망해 지금까지 11명이 숨졌습니다. 무더위 속 물놀이장 등의 피서 인파가 몰린 가운데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 한림읍 월령포구에서는 스노클링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전북 진안 금강천과 울산 진화 해수욕장에서도 물놀이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이유미입니다. 네, 이런 숨막히는 더위 8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까지는 각오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열기는 조금 식었는지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이정훈 기상전문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밤에는 강바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이 덥습니까? 네, 제일 뒤로 들어오는 한강에서 바람조차 여전히 후끈하게 느껴질 정도로 덥습니다. 이 더위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져온 이 온도계의 현재 기온은 밤 9시가 넘은 지금 이 시점에도 여전히 32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해가 기운 뒤로도 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최고 기온이 오후 5시가 넘은 시점에 기록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열기가 식는 속도도 느립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서울의 밤 최저 기온은 28도로 예보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8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재난급 폭염입니다. 언제까지 더위와 이렇게 사투를 벌여야 할까요? 네, 오늘 낮에 이어 오늘 밤도 그리고 내일도 수도권이 전국에서 가장 더울 거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로 대구와 강릉 35도로 예보단 대구와 강릉보다 더 높겠습니다. 최근 한반도는 더운 고기압의 이중으로 뒤덮이며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남쪽의 열대 저기압으로부터 불어들어온 남동풍이 내륙을 지나며 더욱 달궈져 수도권에 극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상청은 내일을 고비로 다음 주에는 기온이 1도가량 낮아지겠지만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는 곳이 많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위 앞에 장사 없다고 가축들도 초비상입니다. 이렇게 양계장을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보면 달걀 체온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천재지변에 가까운 폭염 앞에 농민들의 대응 수단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닭 6만 6천 마리가 크고 있는 양계 농장. 축사 안에 들어가니 닭들이 급수대에서 연신 물을 들이켜고 있습니다. 체온을 낮추려고 입을 벌리고 있기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헐떡헐떡 하죠. 지금 애들이 더우면 하여튼간에 밥도 잘 안 먹고. 밝은 땀샘이 없어 더위에 약하다 보니 폭염이 이어지자 회사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사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외벽엔 지하수를 흘려 냉각 패드를 가동하고 내부에선 쉴 새 없이 송풍기를 틀어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사육 개체수도 줄이고 스트레스 완화제까지 주고 있지만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몰라 걱정입니다. 갑자기 정전될 수도 있고 또 온도가 높으면 애들이 경보음이 울릴 수도 있거든요. 소를 키우는 농가도 지붕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물을 뿌리는가 하면 차광제도 칠하는 등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폭염으로 전국에서 폐사한 닭과 돼지 등은 이미 100만 마리가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배가 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동네 예보와 연동해
회사 위험도도 안내하고 있지만 재난 수준의 폭염에 축산 농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김건희 특검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걸로 추정되는 목걸이를 특검팀이 확보했다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압수수색에서는 이 목걸이 말고도 여러 종류의 장신구가 확보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장신구들이 김 여사와 관계가 있는지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를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 가벼운 장신구인 만큼 작은 노란색 상자 하나만 챙겼습니다. 하지만 2시간 반 뒤 급히 더 큰 상자들이 투입되더니 모두 3박스 분량의 압수물이 나옵니다. 목걸이 몇 점 혹시 압수하셨나요? 팔찌도 혹시 발견하셨나요? 김 여사의 인척 A씨의 집에서 나온 이 압수물에는 고가로 보이는 장신구와 장식품 등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제품들과는 다른 장신구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관련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목걸이와 함께 발견된 만큼 김 여사 측이 고의로 숨긴 물건일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만일 500만 원이 넘는 고가 장신구가 김 여사 소유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입니다. 선물 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CCTV를 토대로 A씨 집에 드나든 인물들을 추리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 측이 순방 당시 장신구들은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만큼 이들 제품의 진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계엄 당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을 소환해 19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못 박은 상호 관세 부과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협상 타결을 위해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미 상무장관 집까지 가서 이틀째 협상을 진행했지만 역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협상단으로부터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데 이틀 전 출국이 무산된 구윤철 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을 찾아 최종談判에 나섭니다. 이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틀째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협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미국 현지에 체류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러트밋 미국 상무장관 자택에서 만나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는데 미국 측에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조선업 등 전략제조업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대화를 더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완한 내용을 설명할 거고 미국도 입장을 듣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출국을 앞두고 돌연 연기됐던 고위급 협상도 재개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측 협상 상대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다음 주 단독으로 만나 막판 협상을 이어갑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별도로 회동을 갖습니다. 협상 상황에 따라 한 차례 무산됐던 한미 재무통상수장 간 2+2 통상협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만 정작 협상의 키맨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평가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한국은 쏙 뺐는데 이게 의도적인 무시하기 전략인지 아니면 큰 불만이 없다는 뜻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워싱턴 김지수 사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무역협상 최종談判을 위해 EU 정상을 스코틀랜드로 초청했습니다. 논의 중인 합의안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지만 트럼프는 타결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처럼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싶다면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The sticking points are having to do with maybe 20 different things. You don't want to listen to all of them.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협상을 하지 않은 국가들을 향해서도 거듭 압박에 나섰습니다.
8월 1일까지는 거의 모든 협상이 마무리될 거라며 일괄 처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So,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올해부터 3차 고위급 회담을 벌이는 중국과는 거래의 골격은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엔 관세만 부과할 뿐 협상이 없을 것 같다고 했고, 호주에 대해선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걸 환영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협상 전략이거나 큰 불만이 없는 거란 해석이 동시에 나옵니다. 백악관은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상이 생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아들을 향해 타제총을 쏜 60대 아버지 인천 총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부터 경찰 진입까지 걸린 시간 70분, 너무 지연된 것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경찰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지만 신고 당시 녹취록엔 석연치 않은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문예지 기자. 인천 총기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일 남편이 총을 맞았다는 신고가 최초로 경찰에 접수된 건 밤 9시 31분이었습니다. 경찰은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특공대를 기다렸습니다. 특공대는 밤 10시 16분쯤 현장에 도착했고 10시 43분쯤 피해자의 집에 진입했습니다. 신고부터 진입까지 72분이나 걸린 겁니다. 피해자는 경찰 도착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고 내용상 이 안에 피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기다렸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당시 녹취록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 아내인 A씨가 다급하게 현관문을 열어드리겠다며 언제 올라오냐고 묻는데 경찰관이 친수까지는 모르겠다. 현장 경찰관이 전화를 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이후 A씨는 제발 빨리 전화를 달라며 재촉했지만 경찰은 1시간 뒤에야 현장에 들어갔고 피의자가 이미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피의자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한 건 그로부터도 30분 가까이 지난 뒤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은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희슬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술을 제공받는 미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었던 암, 바로 전립선암입니다. 소리 없는 노년의 암살자로 불리는 전립선암이 국내 남성들 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폐암을 앞질러 한국 남성 발생암 1위를 차지할 거란 의료계 전망도 나옵니다. 그 이유와 예방법, 송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덩샤오핑 전 중국 국가주석,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모두 전립선암을 겪은 인물들입니다.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도 지난 5월 전립선암이 뼈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그가 전립선암 발견에 주로 쓰이는 PSA 검사, 즉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2014년 이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해 검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전립선암 수술을 마친 58세 남성, 무리 없이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상은 없었고 그 매번 국가검진에서 추가로 이제 본인 부담을 하는 검사가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SA 검사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상 소견이 있어가지고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선택한 덕에 조기 발견이 가능했던 겁니다. 전립선암은 5년 상대 생존율이 96%를 넘는 비교적 치료가 쉬운 암이지만 원격 전이, 즉 멀리 있는 뼈나 장기로 번진 단계에서는 이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집니다. 2013년 10,000명이 채 되지 않던 전립선암 발생은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한국
남성 암 순위 4위로 올라선 이후 줄곧 3, 4위를 넘나들다 최신 국가 통계인 2022년 말 현재 2만 명을 넘어 1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만간에 1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 남성의 기르수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전립선암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전립선암은 70대가 전체의 40% 이상, 약 93%는 60대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에 따라 연간 전립선암 발생 2만 명 시대가 됐지만 국가 암검진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선 관련 검사를 개인이 챙겨야 합니다. 집도의가 조종하는 로봇팔이 표적을 정교하게 절제합니다. 전립선암은 출혈과 합병증 우려가 매우 적은 로봇 수술이 보편화되어 있는 등 조기 발견만 하면 생존율이 높은 편,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평소 생활 습관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채소, 과일 등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5일 이상은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는 것을 바랍니다. 민혁이 종양학회 등 의료계에선 전립선암 검사를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다음은 동남아시아에서 들려온 전쟁 소식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사흘째 무력 충돌을 벌이며 결국 민간인 수십 명이 희생되는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로켓포까지 동원된 대규모 교전,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건지, 전면전 가능성은 없는지 방콕 정윤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고대 유적 따무안톰 사원. 국경선이 사원을 가로지르고 있어 두 나라 군대가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15일 캄보디아에서 온 관광객과 태국군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군인들이 몰려들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졌던 다음날 따무안톰 사원 아투입니다. 관광객 출입이 재개되는 등 일상을 되찾았지만 긴장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하던 두 나라 군대는 그제 결국 중화기까지 동원해 충돌했습니다. 총격전은 800km 양국 국경을 따라 여러 곳에서 대규모 교전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사흘 동안 두 나라에서 30여 명이 숨졌는데 희생자는 대부분 국경 마을에 살던 민간인이었습니다. 태국 일부 지역엔 계엄령이 내려졌고 양국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อยู่อย่างนี้ก็เดี๋ยวก็มีเรื่องนี้ครับจบได้ก็ดีครับ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양국은 그러나 휴전에는 동의하지만 상대가 먼저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더위를 이기는 가장 클래식한 방법 하면 무서운 영화 보기 떠올리실 겁니다. 자, 무서운 연극은 어떨까요?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찔한 순간, 현실 같아서 더 숨막히는 공포감. 잠시 더위 날려보시죠. 김상혁 기자가 취재합니다.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2시 20분. 비명과 함께 정체 모를 소리가 집안에 집들이를 위해 모인 친구들 앞에서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집주인님. 나한테 홀려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소리의 정체를 함께 추적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 마세요. 2시 22분까지만 난 두 사람이 여기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괴이한 현상과 그 정체를 쫓는 등장인물들의 심리. 내 말 못 믿지? 나를 못 믿는 거야? 나를 못 믿냐고! 조명과 음향으로 무대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이 작품에 숨겨진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기도 하고 어떤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조금 색다른 공포도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 추운 옷차림, 이상한 냄새. 안녕이라고. 여기서 뭐해? 오스카는 기묘한 분위기의 소녀에게 끌리지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극장의 주변에선 살인사건이 이어집니다. 극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분위기나 온도나 무대가 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비롭고 객석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곡, 영화와는 또 다른 이색적인 공포를 관객에게 선사합니다. KBS 뉴스 김선입니다. 아직도 이 패치 모른다고요? 와 진짜 말도 안 돼. 3일 만에 재고 싹 털리고 연예인들 단골템으로 입소문 터진 그 리드 패치. 오늘 마지막으로 반갑 뿌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가평군의 낮 기온이 39도를 넘고 서울 일부 지역도 38도를 기록하는 등 더위가 절정에 달하며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 온열 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폐사한 가축은 100만 마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25% 상호 관세 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협상단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이틀째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어젯밤 서울 성북구의 한 바둑 기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가해자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과 일주일 전 전국의 폭우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한반도가 뜨거운 불가마로 변했습니다. 고온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열돔을 형성했는데 무더운 여름날 두꺼운 이불을 2겹이나 덮은 셈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8도로 예보된 서울에서 취재진이 측정한 실제 도심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주말이면 사람이 부비던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첫 소식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왕십리 광장 앞 도로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가 물을 뿌립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더니 살수차가 지나간 도로만 파랗게 변했고 나머지 도로는 열기로 빨갛게 나옵니다. 시청 앞 분수와 안개형 냉각수가 더위를 식혀주지만 정작 지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광장의 기온은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인사동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견딜만한 더위인지 물었습니다. I love the wet season, but not in South Korea. It's too hot, it's too humid. We just went to the palace with the long hanbok, the dresses. Yeah, it was really hot, really hot. 불볕 더위에 토요일 대목도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뭐 여기 진짜 사람이 바글바글했죠. 그러니까 요즘 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요. 서울 광화문 광장 역시 야외 점포엔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수영장으로 나들이객이 몰렸습니다. 구름에 가려 그늘졌지만 지표면의 온도는 50도를 넘었습니다. 떼약볕에 수영장의 물도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35도를 가리킵니다. 기상청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2도를 기록했다고 밝혀 예상했던 38도보단 낮았지만 실제 느껴진 더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질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벌써 2,000명을 넘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2배 넘게 많습니다. 가축 폐사도 100만 마리를 넘어서며 축산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 한 농민이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긴 소매의 모자 그리고 찬물까지 준비했지만 36도에 달하는 폭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상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렇게 환풍기 여러 대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지만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4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수확기라서 수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더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명을 넘겼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올해 여름 온열 질환으로 벌써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지붕 위로 물을 뿌려보지만 금세 말라버립니다. 소의 체온을 재봤더니 42도를 넘어섰습니다. 큰 소들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이 많이 떨어져서 농장 성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폭염을 견디지 못해 폐사한 가축은 100일만 12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겨우 7월 말, 끝을 알 수 없는 폭염의 농가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준입니다. 전국이 펄펄 끓는 무더위에 에어컨을 계속 켜둔 채 생활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폭염 속 장기간 가동된 실외기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비책을 안유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 후 연기도 연신 피어오릅니다. 상가에서 발생한 이 화재로 1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소방은 추정합니다. 지난 24일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막 뛰어와서 보니까 이 실외기 여기서 까만 연기가 막 나오면서 빨간불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실외기 온도 역시 급격히 높아져 화재 가능성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야외에 노출된 실외기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봤습니다. 실외기만 붉은색으로 표시돼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외기에 가림판을 설치하면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취재진이 온도를 측정해보니 가림판이 없는 실외기는 55도였지만 가림판을 설치한 곳은 42도로 13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불이 쉽게 붙는 거죠. 실외기 덮개를 설치해서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청소해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고 실외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뜨거운 날씨는 지난 주말 발생한 폭우와 산사태의 실종자 수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39도까지 오르는 폭염 속에 수색대는 일주일째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는 중입니다. 현재 남은 실종자는 가평에서 2명, 산청에서 1명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수색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매듭을 지은 로프를 줄지어 쥐고 탁한 물속을 더듬어갑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거센 물살에 떠밀리기 일쑤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산사태로 실종된 일가족 가운데 어머니인 40대 여성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물살이 갑자기 빨라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저희가 중심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지금 물도 많이 빠진 상태라서 지금 많이 돌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우고 있어요. 돌멩이를 뜨겁게 달구는 더위는 수색 작업을 배로 어렵게 합니다. 지금 이곳 기온은 39.4도입니다. 그늘이 전혀 없어서 온몸이 땀으로 젖을 지경인데요. 그럼에도 실종자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짬을 내 들이켜는 물은 생명수처럼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숲도 아시다시피 덮개도 좀 두껍고 해가지고 많이 더운 상태지만 그래도 뭐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류에서는 불어난 불에 휩쓸린 50대 남성을 찾는 중입니다. 경남 산청에서도 폭우 속에서 실종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지난주 내렸던 괴물폭우는 인명뿐 아니라 심각한 가축 피해도 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산청에서 떠내려간 소 한 마리가 무려 19km 떨어진 진주에서 구조되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종 엿새 만의 일로 발견 당시 호수 돌벽에 몸을 지탱하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양호의 한 돌벽 앞에 소 한 마리가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데다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소를 배에 태울 수는 없는 일. 경찰은 소의 몸에 밧줄을 묶어 물 밖으로 끌어내는 구조 방법을 택했습니다. 실제 소는 헤엄을 잘 치는데 물살을 등지면서 강가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목을 갖다 이 코하고 이렇게 그 파스로 묶어가지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좀 끌고 놓은 방향으로 배에 실지는 않고. 이 소는 지난 19일 경남 산청 신안면의 한 축사에서 유실됐습니다. 빗물이 휩쓸려 인근강으로 쓸려갔다가 진주, 진양으로 밀려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된 소는 실종 여세 만에 그것도 16km나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일어설 수 없고 물을 많이 먹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자식처럼 소가 돌아왔으니까 상당히 기뻤습니다. 소가 상태가 참 안 좋았고 지금까지도 먹지도 못하고. 소주인은 응급처치를 한 후 정밀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우리 정부 대표단이 협상 타결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까지 이제 6일 남았는데 워싱턴 연결해서 오늘 진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영구 특파원, 우리 협상단이 미국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갔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자택이 있는 뉴욕까지 직접 찾아가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와 농축산물 개방 등 핵심 쟁점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실상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한국과의 협상을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막판까지 윈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스코틀랜드 방문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출발 직전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이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ugust 1st is going to come, and we will have most of our deals finished, if not all. The EU, which covers a lot of territory, a lot of countries, and that's the big one right now. We have the confines of a deal with China. 8월 1일이면 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은 섣부르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을 찾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따로 만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쉽지만은 않은 게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을 마친 뒤 한국을 압박할 지렛대를 확보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처럼 미국은 현재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내일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 관세 협상 최종 담판을 짓고 바로 28일부터는 스웨덴에서 베선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 측과의 대면 협상이 가능한 날짜는 오는 30일, 31일 정도로 좁혀져 우리 정부로서는 촉박한 시간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오늘 추가 통상대책회의를 열면서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품목에 농축산물이 포함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고기 시장 개방을 사실상 압박하면서 정부의 부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통상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진행된 미국 현지 협상단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전략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기재, 외교 등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협상단도 화상으로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조선 협력을 포함해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의 최대 군수령 중 하나론 농축산물 개방 여부가 꼽힙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며 개방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농업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이나 이런 분야들은 브리오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상 품목 안에는 농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 현지 협상단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의견 접근을 시도했지만 미 측이 더 큰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정 수준의 소고기 개방도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협상 결과의 특징과 배경을 분석하고 있는데 곧 유럽연합과 중국의 대미 협상 타결이 임박했던 관측이 나오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특검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물과 전기 공급을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했다고 보고 송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19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는데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전 지시 혐의 아직도 부인하시는 입장이실까요? 부하 직원들을 상반된 진술 내놓으셨는데 현재 특검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건넸고 이후 허석본 소방청장에게 지시가 전달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환된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관련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과 진술이 갖춰지는 모양새인데 특검은 계엄 방조를 넘어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논란의 핵심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특검 취재하는 박태빈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 김 여사 본인에 대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압수수색의 성과는 있었습니까? 네, 특검팀이 어제 김 여사의 자택뿐 아니라 모친인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자택까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중 김진우 씨 인척집에서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나토 정상회의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앞의 목걸이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수천만 원대의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해 재산 미신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신고 대상인데 해당 목걸이는 약 6천만 원대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는 모조품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당초 해당 목걸이는 빌린 것이라고 했었는데 해명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에서 이 특검팀이 김 여사의 신발에 주목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이번 압수수색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진행됐는데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넸다는 게 골자입니다. 전달받은 샤넬백은 당시 김 여사를 밀착 수행한 유경옥 전 행정관이 다른 가방과 신발로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이 김 여사의 자택 신발장을 열어 샤넬 신발 사진을 일일이 촬영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 전 행정관이 교환한 신발은 250mm인데 특검이 확인한 김 여사의 샤넬 신발은 260mm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사이즈에 다소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 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홍병준 컴투스 의장의 이름도 포함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컴투스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 전시에 수억 원을 협찬한 기업 중 하나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억 2천만 원가량을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시 송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재직 시기와 겹쳐 대가성 후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팀은 어제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해 컴투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오늘 송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네,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의혹이죠. 이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내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녹음에 거론되며 논란이 됐고
이후 특검 압수수색 대상에도 포함됐습니다. 어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함 원장은 명 씨로부터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임박한 만큼 수사가 더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 사회부 박태빈 기자였습니다. 최혜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의 대표로 일하던 당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건데 최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야놀자와 인터파크 트리플이 합병해 탄생한 놀 유니버스에서 최희영 후보자는 초대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당시 최 후보자가 두 회사의 합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는데 전혀 다른 성격의 우리사주 가입 동의서와 함께 묶어 처리한 겁니다. 직원들의 선택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BN이 당시 취업규칙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부서 통폐합 시 사원들을 대기 발령시킬 수 있다.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 해고가 결정되면 즉시 퇴직한다 등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새로 담겨 있었습니다. 최 후보자는 올해 7월까지 공동대표로 이 회사에 재직했지만 노조의 요구에도 절차 보완이나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한테 불리한 사항을 모르게 약간 했다라는 게 문제 제기가 되었고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행정 실수를 한다? 이번 정부 과연 국무위원을 맡겨될지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희영 후보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찾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상황에서 면회 배경을 두고 관심인데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조국 전 대표를 접견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오 의장의 후원회장을 받는 등 인연이 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국 대표님은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저는 민주당의 혁신위 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민정수석 하실 때 너무 없죠. 다만 국가의전서열 이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 중인 인사를 접견하는 건 이례적이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간부기가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도 4분의 1의 형만 살게 하고 사면한다면 엄청난 특혜이자 사면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오 의장 측은 개인 간의 인연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한 것이며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야 5당 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요청에 즉답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의 첫 특사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번엔 전당대회를 앞둔 여야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청량성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각종 내홍 속에 내분만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메시지가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SNS에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밝혔고 박찬대 후보 역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내놓으며 선명성 경쟁을 벌였습니다. 정 후보가 당심에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박 후보가 지지층 결집을 노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변수는 이번 주 열릴 두 차례 TV 토론입니다.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폭우 피해로 연기되면서 내일과 오는 29일 열릴 TV 토론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흥분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정치적 흥분과 선동을 위해 선명성 경쟁을 넘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열된 충성 경쟁은 정권의 몰락을 자처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인적 청산을 주장한 윤희숙 혁신위는 출범 2주 만에 원내 의원들의 반발로 사실상 임기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책임을 물어 당무감사위가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내홍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보다 집안 싸움에 매몰되면서 야권에선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날마다 험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제 서울 성북구의 한 바둑 기원에서 7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본인을 포함해 3명이 다쳤습니다. 범행 동기가 뭔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라서 조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하원 시민들의 다급한 손짓을 발견한 경찰이 다가와 현장을 살피고 구급대원도 황급히 달려옵니다. 잠시 뒤 건물에서 빠져나온 한 남성은 앉은 채 고통을 호소합니다. 소방대원이 응급조치를 한 뒤 이 남성을 병원으로 서둘러 이송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어제 오후 7시 37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바둑기원에서 70대 남성 A씨가 60대 남성과 8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복부 등을 다친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 친구 내려왔더라고. 여기서 푸시나가지고 사장이 저기서 누워있어요. 범행 전 A씨는 기원 안에 있던 다른 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A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기원 안에서 문을 막으며 저항했지만 경찰은 문 일부를 부순 뒤 틈 사이로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당시 복부에서 자해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태에 빠진 A씨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우선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인천의 한 개 번식장에서 온갖 오물 속에 처참하게 살고 있던 개 300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이런 일은 대부분 무허가 업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해당 번식장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업체였습니다. 홍준입니다. 인천 강화도에 있는 한 개 번식장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들 아래에 오물이 가득합니다. 서리에게 어우 새끼들 있어. 새끼 좀 맞춰주세요. 허가를 받은 동물 생산업체지만 제대로 된 위생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컨테이너 안을 들어가 보니 다닥다닥 갇혀있는 강아지들로 가득합니다. 언제 청소한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닥엔 오물도 쌓여 있습니다. 하얀색 강아지들도 검게 변해 곳곳에 방치돼 있고 사료 역시 형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번식업자는 동물을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지만 지자체의 협조를 받은 동물단체가 현장에서 300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철 같은 거는 온갖 오염물에 방치돼 있고 합법 번식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환경 상태의 동물들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강화군이 기본적인 동물 보호조례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전체 번식장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조된 동물들은 건강관리를 거쳐 입양되는데 번식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제 아이들 방학도 하고 휴가도 많이 가는 이른바 7말 8초입니다. 오늘 온종일 인천공항은 북새통이었다고 하죠. 12만 5천 명 넘는 분들이 출국했는데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태형 기자가 시민들의 출국 현장을 담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공항은 혼잡했습니다. 출국편이 몰린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 비행기를 타려고 미리 도착한 여행객들로 출국장 대기줄이 가득 찼습니다. 보통은 한적한 오후 3시를 넘어 공항에 다시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국 소속을 기다리는 여행객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많은 인파에 혹시나 비행기를 놓칠까 탑승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한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공항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또 일부러 카운터 오픈 시간 맞춰서 3시간 일찍 왔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여행객만 12만 5천 명이 넘어 어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인 여름 성수기 기간 중 가장 붐비는 날이 될 전망입니다. 직장인들 휴가 기간이 몰린 7월 말인데다 주말이 겹쳐 본격적인 여름 휴가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휴가 기간이 지금 다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에서도 이때가 휴가라서 셋째가 처음 가는 거라 가지고 조금 이제 애들이 재밌고 즐겁게 잘 다녔으면 좋겠고요. 이번 여름 성수기 17일간 하루 평균 22만 8천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 극심한 혼잡을 빚었던 지난 설 연휴 하루 평균 이용객 수를 뛰어넘을 예정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보안 검색대 운영 시간을 앞당기고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국장을 확대해 혼잡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기차 업계는 물밑에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폭염과 또 극한 추위에도 탁월한 성능을 내는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 정혜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차 한 대가 서 있는 연구실. 태양광에서 내리쬐는 빛으로 이곳 온도는 영상 50도에 이릅니다. 차에 탄 마네킹에 센서를 부착해 폭염에도 전기차의 에너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파악합니다. 또 다른 연구실에서는 정반대로 영하 30도 북유럽 날씨를 재현했는데 혹한에서의 배터리나 전장 부품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 연구실 안은 시간당 눈이 23cm 내린 상황입니다. 이처럼 본네트를 열었을 때는 깨끗한데 전기차 특성상 눈이 유입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도로를 재현해 주행 기술력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환경을 구축을 해서 굳이 차량을 해외에 보내지 않고도 차량의 성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 위축과 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공세 속에서도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성능과 기술력을 내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약점으로 꼽혀왔던 충전 시간 대비 짧은 주행 거리는 세계에서 공기 저항 계수가 가장 낮은 차를 개발해 극복하고 있습니다. 공기 역학적으로 하게 되면 주행 거리를 늘리는 건 물론이고 바닥에 밀착시켜서 차가 고속에서도 불안정한 특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뚫고 질주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성능 개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과 주한미군이 태권도로 우정을 다지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양국 장병들이 화합을 이룬 현장을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끈한 송판 격파와 공중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발차기. 한편의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에 박수가 쏟아집니다. 태권도의 고향에서만 볼 수 있는 태권도의 진주에 외국인 수련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미 장병 간의 태권도를 통한 한미 문화 교류로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돈독한 한미 교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인 작전도 같이 하지만 유일하게 태권도 스포츠로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이 태권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위를 가리는 대회였지만 참가자들에게 1등이나 2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승자와 패자 모두 서로 안으며 우정을 나누고 최선을 놓치지 않으려는 느낌이 많이 한국이 태권도 경기만큼 태권도의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태권도는 주한
역시나 또 부담이 좀 한국 되는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국가 정 할인배 프로여자 또한 그 복수전 어떤 8강 스포츠보다 3경기 많은 것을 보내드립니다. 내포하고 허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국 김채영 선수와 허서연 선수의 대국입니다. 허서연 선수는 16강에서 Taekwondo, you need a lot of skills to do Taekwondo. I come from a sports background, but Taekwondo it tests everything: your mental, your agility, your quickness, your strength. It's an exciting sport. I love Taekwondo.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군과 16강에서는 주한미, 여자 랭킹 5위와 태권도로 하나 된 한미 화합의 장면. 4위와 만나게 되는 NBA 허서연 뉴스 선수인데요. 이상주입니다. 이번 대국 어떻게 흘러갈지 경찰청이 궁금합니다. 먼저 인천 대회 송도에서 개요부터 발생한 보시죠. 총격 사건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는지 밝히기 위해 한국 기원이 주관하는 할인배 프로 여자 복수전 16강을 앞서 지난 20일 현재 인천 8강전 송도구대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최정 선수, 60대 남성이 김혜민 선수,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김다영 총격수와 선수, 살해한 최채영 선수가 사건에서 본선 시드를 신고 받아서 뒤 본선 현장 진입이 16강부터 지체되는 등 출전하고 조치가 있습니다. 미흡했다는 우승 지적이 상금은 제기됐습니다.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천만 원. 이번 제한 주 시간은 국내 출소 1시간에 휘발유의 1분 주간 출기일에가 평균 가격이 주어집니다. 한 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0.5원 내린 1,667.4원이었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당분간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여전히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경기도 양주시는 38.7도까지 올랐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도 37도 안팎의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서울은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는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바다로 휴가 계획하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해수면 높이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풍해일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맑겠지만 제주는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7도, 전주도 37도, 광주 36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숲, 오늘은 경북 영양 범마산의 금강 소나무숲을 담았습니다. 네, 뜨거웠던 오늘 하루를 잠시 식혀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센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원하게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